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발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발해 부분을 수업을 할 때는 이 발해란 나라가 한국과 좀 관련이 좀 깊다. 그렇지만 이 발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제 좀 다국적 국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그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구려인과 그다음에 말갈인이 연합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 발해가 세워졌던 이제 지역 그리고 발해를 세운 사람,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영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립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발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특성을 이제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교과서에 보면 그 동모산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모산 근처 핵심 포인트 보시고요. 이 대조영의 건국 과정은 첫 문단에 나왔고, 이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표시에 나와 있는 남북국 시대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남북국 시대가 이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이제 유득궁이 이제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통설로 남북국 시대라고 지금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남북국 시대이다 라고 이 시대를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발해의 민족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민족 구성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이 구성되었다. 특히 이 말갈인이 다수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 지배층은 고구려인이 좀 핵심이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고구려인이 이제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를 이었다 라고 하는 계승의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계승의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라든가 뭐 사회라든가 경제 또는 이제 뭐 문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그 독자적인 연호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요렇게 연결되죠. 당과 대등하다. 그래서 이 발해가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이었고, 고구려가 나당연합군, 특히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당나라와 좀 대결하는 좀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료실에 보면 이제 그 목관이라든가 곡서를 통해서 이제 고구려 계승이 있다, 이런 부분 학생 여러분들이 체크 표시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주제를 보면 바로 이제 발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란 나라가 당나라와 이 대결 구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시고요. 이때 왕 이름은 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영토 확장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이 영토 확장, 무왕은 영토를 확장한 왕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먼저 공격했다 라고 하는 거, 이때 활약한 장군 이름 알아두시면 뭐 어디 쓸 때가 있겠죠. 장문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8세기 문왕으로 오는데, 이 문왕 때에는 이제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라와도 교류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 문왕 때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정비하고 좀 무왕에 싸웠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문왕부터 선왕까지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발해 역사를 전공을 하면 역사 어왕들을 좀 자세히 보겠지만요. 기록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고 9세기 전반쯤 선왕이라고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이 선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발해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전성기를 불리는 발해의 전성기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 이름이 바로 해동성국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발해가 9세기 말쯤에 되면 이제 귀족들의 반란 그리고 뭐 주변 이제 민족들의 침입 요런 등등이 있었고 뭐 백두산 폭발 이런 썰도 있지만 뭐 요즘에는 그 썰은 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이제 이유가 있어서 발해의 공력이 약화됐고 그다음에 이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 926년. 다음 발해 유민들이 있고 특히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유민들이 고려로 망했다. 고려망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란과 고려가 싸우게 되는 부분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고려 배울 때 수업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해 통치제도 우리가 이제 죄송해요. 문왕 때 이제 정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통치제도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이 당나라 제도가 우리가 배웠지만 율령 체제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율령 체제가 이제 발해에도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삼성육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삼성육부. 그리고 삼성육부는 이제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했지만 발해가 당나라와 대등한 또는 이제 당나라와 좀 다르다라는 의식이 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구려 계승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성을 유지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달랐고 그리고 운영 방식이 좀 달랐다라는 건데요. 이 운영 방식은 요 앞에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삼성 중에서 정당성을 위주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번입니다. 그죠? 2번은 이제 여기 육부의 이름이 당나라와 좀 다르다. 그죠? 명칭 요게 좀 달랐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그 지방의 행정구역은 5경 그리고 15, 62주인데 이 5경 같은 경우는 신라의 오소경과 약간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위에 지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발해의 수도는 상경. 처음에는 이제 중경, 뭐 동모산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상경 용천부로 이제 문왕 때 옮겨졌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동경, 중경, 서경, 남경 이렇게 이제 5경이 있고 나머지 이제 15부, 62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62주 안에 현이 있는데요. 이 현 밑에 있는 바로 촌락. 이 촌락은 이제 말갈인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이런 말갈 부분과 함께 군사도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행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중앙에 10이라든가 지방에는 별도의 지방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팩트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제도와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발해의 문화입니다. 이 발해 문화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는 1번입니다.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그렇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이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문화의 수용이 있는데 이런 중국 문화의 수용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3번 발해 대다수의 주민은 말갈이죠. 그래서 말갈의 문화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이제
요 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 보면 고구려 문화 기반, 말갈 문화, 당나라의 문화 수용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쌤과 함께 1, 2, 3번으로 봤습니다. 자, 당나라에 먼저 제도를 수용했다고 했죠. 당나라 문화도 수용을 하는데 바로 수도의 구성입니다. 수도의 구성.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계승은 이제 온돌이라든가 불상, 기와 이런 게 있고, 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섞여 있는 문화가 이제 고분인데, 이 고분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했던 정해공주묘, 그 다음에 당과 고구려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던 정효공주묘 이런 게 있었다. 하나하나씩 연결시켜서 보면 좋겠고요. 오른쪽 보면 바로 발해 삼체, 당 삼체의 기법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세계사와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유학 기구가 있는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자감. 그리고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빈공과 바로 당나라의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건데 해외인들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해외인들을 위한 시험에 신라인들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했지만 발해인도 응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발해와 신라가 여기 안에서 빈공과 1등을 두고 다투었다. 1등을 두고 다투었다는 뜻은 발해와 신라 모두 유학 교육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런 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런 발해 문화가 사례들이 있습니다. 토기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석등 그리고 그다음에 기와 또 치미 탑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죠? 발해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발해의 이제 뭐 제도 그리고 발해의 건국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뭘 배웠는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죠.